오늘 대한민국이 당한 패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한 무능한 지도자의 오만함이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 세대를 어떻게 생매장했는지 보여주는 처참한 비극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패배의 아픔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세계 무대에 반열에 올려놓았던 영원한 명장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오늘 경기를 지켜본 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며 홍명보 감독과 벤치의 치부를 낱낱이 발가벗겼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 특유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전술적 시선에서 볼 때 오늘 남아공전의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능, 비겁함, 그리고 최악의 인맥 축구부가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직접 지적한 한국 축구의 심장을 도려낸 5가지의 치명적인 전술적, 도덕적 참사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의 가장 큰 죄악은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 외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벤치는 국가대표팀을 사적인 관계의 놀이터로 전락시켰습니다. 첫째, 벤치의 직업윤리 실종과 역겨운 인맥 축구가 라커룸을 붕괴시켰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가장 격분한 첫 번째 논점은 바로 벤치의 직업윤리 붕괴였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오직 실력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가장 냉혹한 전장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폼이 철저하게 망가져 매 경기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하는 죗값을 치르고 있는 서령구를 향해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신임을 보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피지컬과 전술적 이해도를 갖춘 엄청난 재능인 옌스 카스트로프는 벤치에 가혹하게 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기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입니다. 실력이 아닌 감독과의 관계나 입맛에 의해 주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선수단 내부의 헌신과 투지는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특정 선수를 향한 병적인 편애가 빚어낸 이 끔찍한 불공정함은 경기장에 나서기도 전에 라커룸 안에서부터 이미 한국 대표팀의 숨통을 스스로 끊어놓았습니다. 둘째, 스스로 에이스의 날개를 꺾어버린 전술적 자해 행위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한국이 가진 가장 날카로운 창끝을 제 손으로 분질러버린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를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어야 할 캡틴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둔 채 내세운 변명은 고작 후반전을 위한 체력 안배라는 총흑에 가까운 핑계였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사기를 짓밟는 치명적인 타협이었습니다. 훗날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투입되자마자 단숨에 남아공 수비수 3명을 달고 다니며 진영을 초토화시킨 장면은 홍명보 감독의 선발, 제외 결정이 얼마나 멍청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가장 뼈아픈 역풍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창조성의 심장, 이강인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활용법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천재적인 미드필더를 왼쪽 터치라인 구석으로 강제로 밀어내며 그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상대의 압박에 쉽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외딴 섬에 이강인을 유배 보낸 골이었습니다. 벤치는 슈퍼스타들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발사대를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은 그들을 묻어버릴 차가운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셋째, 승리를 포기하고 무승부를 구걸한 비겁함과 겁쟁이 축구 월드컵이라는 생사가 오가는 혈투의 장에서 비겁함은 곧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무심코 내뱉은 충격적인 고백은 벤치의 역겨운 민낯을 그대로 폭로했습니다.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서 무승부를 맹신하는 계산적이고 수비적인 축구였다는 것입니다. 기록지에 남은 68%라는 압도적인 볼 점유율. 그것은 두려움에 떠는 벤치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허술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공은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전진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우리 진영에서 횡패스와 백패스만을 반복하며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강팀의 자존심과 기계를 스스로 내다버렸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을 권리를 포기한 채 감독이 파놓은 겁쟁이 축구의 늪에 빠져 서서히 익사해 갔습니다. 넷째,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후반 18분에 코미디 교체 전술을 읽는 벤치의 처참한 무능력함은 후반 18분 기어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아공의 치명적인 선제골을 냅다 얻어맞은 바로 그 순간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해
모든 것을 거는 올인 승부수를 던져야 마땅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실수하게 만든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센터백 김민재를 빼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센터백 박진섭을 투입한 것입니다. 한 골을 뒤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조차 공격 숫자를 늘릴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이 끔찍한 보수성과 쫄보 마인드. 오죽하면 중계석에서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던 박지성 해설위원마저 참지 못하고 벤치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향해 울분에 찬 비판을 쏟아냈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은 종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그라운드 위에서 스스로 백기를 들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째, 기계적인 톱니 바퀴의 붕괴. 축구가 아닌 오합지졸의 난동 히딩크 감독의 축구 철학에서 팀이란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숨쉬고 함께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오늘 남아공 앞에선 한국 대표팀은 고장나서 삐걱거리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미드필더진은 최전방 공격수들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 표류했습니다. 기본적인 패스조차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상대에게 헌납했고 그 결과 전반전에만 남아공에 무려 10번이나 소나기 슈팅을 두들겨 맞는 동네북으로 전락했습니다. 공격 작업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전방을 향해 이태석이 터치라인 밖으로 훌쩍 날려버리는 무책임하고 엉성한 크로스만이 유일한 공격 루트였습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아이디어의 완벽한 파산이자 현대 축구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재능들이 모였다는 이 찬란한 황금 세대는 결코 상대인 남아공이 너무 강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천재적인 선수들은 그라운드 박 벤치에 앉아있는 수장의 지독한 보수성, 나약한 겁쟁이 마인드, 그리고 썩어 빠진 불공정한 인맥 축구에 의해 무참히 불태워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쏟아낸 피 끓는 분노와 일갈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뼈아픈 현실을 고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치욕적인 패배를 잊지 말아야 하며 책임자들은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소름 돋는 분석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흔들리지 않는 팩트를 전달하는 데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